여러분 5월 신규 취업자가 아니죠. 5월 신규 실업자가 무려 말입니다. 73만 5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73만 5천 명이요. 엄청나죠? 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을 신규 실업자라고 하거든요. 그 기록이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예.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올라갔죠.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 2009년, 2015년 오더라도 50만 명에서 40만 명 후반대까지 머물러 있다가 2020년에는 73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73만 5천 명. 이게 5월 달로 봐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그만큼 코로나19 여파가 고용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이기 때문에 요즘 통계청이 수치를 좀 속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뭐 2년 앞으로 다가왔나요? 그러니까 경제가 최하까지 떨어지는 모습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속일 필요도 없어.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대선까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좋은 수치만 쏙 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수치만 쏙 빼서. 그래도 좋은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요즘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야, 요즘은 조금 뭐라고 하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모습까지 느껴집니다. 사실 이 5월 신규 신규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직 기간이 이제 3개월. 실업자라고 이렇게 뭐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요,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구직 활동을 안 하면 이게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갑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럼 구직 활동이 뭐냐? 어디에 취업 원서를 넣었다든가, 어디에 취업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든가, 이게 이제 구직 활동입니다. 아니면 워크넷이나 이런데 고용부가 운영하는 거 있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구직 활동하는 사람이 3개월 동안에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심각하다는 수준입니다. 사상 최대라는 게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도 10만 7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기준으로 해서는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 신규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신규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요, 경제 위기 때 많이 늘어납니다. 경제 위기 때. IMF 외환 위기 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999년 6월에서 8월까지 구직 기간 3개월 미만 실업자 70만에서 80만 명대 기록했습니다. 70만 명에서 80만 명대. 지금과 얼추 비슷하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60만 명대를 기록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2007년만 하더라도 40만 명대거든요. 이게 2008년, 2009년 위기가 오니까 급증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 신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은 경제 위기의 골이 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 위기의 골이. 지금 골만 깊어지면 괜찮은데요. 이게 깊이만 깊어지는 것보다도 이게 전체적으로 길어져요 또.
깊이도 깊어지지만 그 깊이가 길어진다는 게 지금 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길어질 게 아니라 깊이가 깊어지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기가 다른 어떤 때의 위기보다도 길다. 그리고 파장이 거세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요. 신규 실업자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이 일부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구직 활동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에 말입니다. 신규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죠? 그러면 구직 활동 인구 하는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다가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거든. 쉽게 말하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년 전보다가 55만 5천 명 늘어났어요. 55만 5천 명. 그 중에서도 쉬었섬 인구가요. 32만 3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32만 3천 명. 그러니까 변명을 또 하면 안 되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는 그런 변명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좋은 실업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좋은 실업이다. 아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슷한 말을 썼어요. 5월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여건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좋은 실업이라는 거예요. 좋은 실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좋은 실직은 없습니다. 좋은 실직은. 좋은 부채가 있다더니 좋은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부채가. 나쁜 부채만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서는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 자꾸 말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사여구에 아직까지 속는 국민이 많지만 점점 이제 그렇게 미사여구에 속는 국민들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충격이 오니까 충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충격을 알면 저 사람들 화려한 말잔치였구나 이렇게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경제활동구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55만 5천 명이나 늘어났고요. 그중에서도 쉬었음이 32만 3천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지금 구직활동에 나선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정부의 변명은 그냥 변명이에요. 그냥 변명.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비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실업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할 의사 있어요. 일할 의사가 없이 그야말로 탱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놀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명과 성실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포함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노는 사람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늘었다고 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안 된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자가 늘어나는 데는 제가 분석한 건 그래요. 일용직이나 임시직 여기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요. 일용직이나 임시직에서. 자영업자들 지금 일용직도 안 쓰고 임시직도 안 써요. 알바 잘 안 쓴다고요. 나홀로 자영업자가 얼마나 늘어난지 아시잖아요. 지금 있는 자영업자가 거의 20만 명이 줄어들고요. 직원 없는 자영업자, 나홀로 자영업자가 11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임시직이고 일용직이고. 그러니 줄어들 수밖에요. 당장 지난달에 말입니다. 임시직 취업자가 445만 3천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50만 1,000명이 줄어서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50만 1,000명이요. 자영업자 거의 폭망했죠. 그죠?
요즘 건설 시장에도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예, 건설 시장은 일거리가 많아야 정상인데 여기가 붐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건설 시장에 대해서 터부시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고 옛날에 과거 정부들이나 했던 거다. 예, 그러면서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50만 1000명 일용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통계 개편 이래 통계가 언제 개편했나 하면 90년에 개편했습니다. 그때 이래 4월이 최대였거든요. 4월이 마이너스 58만 7천 명이었어요. 마이너스 58만 7천 명. 이번에도 50만 1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두 번째 큰 감소폭입니다. 두 번째 큰 감소폭. 결국은요 여러분 이게 일용직에서 다 잘려져 나왔다. 그리고 1개월 미만 취업자 있죠. 일용직 취업자. 지난달에 132만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가 15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데서 지금 다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다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신규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경제 위기가 지금 굉장히 크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요. 금융위기는 이미 넘어섰고요.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건 넘어섰고 IMF 외환위기보다 어렵냐 안 어렵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지금 이미 저는 판단을 섰습니다. 아마 제가 그 코로나19가 시작할 때쯤에 이거 확대되면 IMF 외환위기보다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IMF 외환위기는요 단기예요. 1997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게 한 9월쯤 오면요. 9월, 10월쯤 오면 그러니까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지나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금리도 뭐 25%까지 올라가더니 결국은 한 자리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형국의 어떤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는 깊어졌다가 이게 쭉 가는 게 문제예요. IMF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건실했단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건실하니까 우리는 수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게다가 환율 효과까지 있어서 수출의 덕이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는 과연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부 다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세계 시장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조짐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역 전쟁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좋습니까? 어디 최저임금 올라갈 가능성 또 커지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까지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이 얼마나 많이 기업을 힘들게 했습니까? 또한 지금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어요. 법무부도 만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만들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도 만들고 있고요. 기업이 적폐 세력이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는 식이죠.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근간이 있겠습니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대내적으로도 이렇게 옥죄기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에 3주년 특별담화에서 리쇼링 그야말로 외국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있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요.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돼요. 파격적인 혜택이. 저는 이런 위기에서는 수도권에 공장 증설하고 공장 신규로 짓고 저는 그거 허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도권에 있어야지 취업이 돼요. 청년들이
도심에서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럼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도권에 공장을 만들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수도권에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무분별하게 뭐 마구 허가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파주에다가 그 수도권에 공장 허가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해주고요. 또한 지금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들 소득 주대 성장 정책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노동법 개정안, 이거 다 없던 걸로 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리쇼어링은 고사하고요. 현재 있는 우리 기업들까지도 어려워지면서 실물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돈을 푸는 게 있잖아요. 능사가 아닙니다. 돈을 풀라고 하면요. 성장 전략이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돈을 썼을 때 뭔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돈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마구 이렇게 돈 풀면요. 재정의 한계는 분명히 올 거고 그 재정의 한계가 결국은요.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의 옥죄임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신규 실업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에 또 신규 그 코로나 환자가 50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또 심상치 않아요. 농산물 시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작될 때도 우한 농산물 시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어쨌든 그 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경제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